자, 오늘은 철골 구조죠. 저 전번 주에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봤습니다. 기본서 122쪽입니다. 122쪽에 자 철골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챕터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챕터 4에서 철골 구조. 자, 철골 구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전철 역사를 생각하면은 뭐 가장 쉽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철골 구조 같은 경우 이제 두 문제 요 정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번에 보면은 철골 구조의 장단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뭐 특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철골 구조의 한번 특징에 대한 얘기들을 자 기본서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 많이 철골 구조 했습니다. 배운 거 우리 이렇게 해보면은 자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항상 하는 거 우리 그죠? 구조에서는 뭐 이 얘기하는 거다. 압축력에는 강하다, 맞죠? 인장력에는요. 인장력에도 강한 게. 자, 요게 자 우리 뭐냐면은 자 우리 철골 구조. 자 이런 얘기 이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어떤 얘기 하냐 그랬을 때 자 우리 그러니까 그죠? 열에는 약하고요. 그죠? 부식에도 자 우리 약하다. 자 요런 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얘를 피복을 해서 하는 거.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는 이거 우리 했을 때 가구식 구조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 가구식 구조가 있고 조족식 구조가 있고 일체식 구조, 또 이제 우리 특수 구조, 입체식 이런 게 있는데 가구식 구조다. 가구식 구조에는 자, 우리 목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철골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자, 우리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철골 구조에 대한 거 우리가 배우는데, 가구식에서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가늘고 긴 부재를 사용한다. 그죠? 자, 요거. 그래서, 자, 우리 세장한 부재를 사용한다. 자, 요렇게 얘기하고요. 횡력에 강하다, 약하다. 횡력에 강하다. 그죠? 지금 우리 다 배운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게 하는 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가세. 그죠? 영어, 블레이스, 자 이런 얘기를 자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철골 구조에서 이제 특히 이런 얘기하죠. 장스팬 구조가 가능하다, 맞죠? 스팬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경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관을 얘기하는 거고 장스팬 구조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우리 역사 생각하면 이렇게 큰 넓은데 이런데 기둥과 기둥 넓은데 자, 이런 거를 사용한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철골 구조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 여기다 쓰죠. 여기다 그냥 쓰죠. 우리 뭡니까? 요거. 압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그 뭐죠? 변형이 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좌굴, 그죠? 좌굴. 이 좌굴이라는 얘기를 우리 또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철골 구조에서 뭐 용접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자, 우리 얘하고 얘 일체식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뭐 일체로 됐으니까 일체식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체식 구조가 아니다. 그죠? 이런 게 자, 우리 자, 요런 게 그죠? 요런 것들이 뭐 여기 써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철골 구조의 장단점에서 보면은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리벳, 볼트, 용접 자, 이런 걸로 해서 자, 우리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립한 구조다. 자, 여기 동그란 장점에 1번 나와 있죠. 강력한 구조로 큰 경관. 그죠? 얘고 경관이 뭐라 그랬어요? 스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또 간 사이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니까 2번의 끝에 보면 횡력에 강하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에 보면 비내화적이다. 그죠?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부식이나 열에 약하다. 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도 그죠? 우리 녹이 슬기실이니까 우리 항상 그 녹막이 칠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H형광이나 I형광 이런 거 보면 빨갛잖아요. 그게 뭐예요? 녹막이 칠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녹막이 칠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부재가 세장함으로 요거, 그죠? 좌굴이라는 말. 자, 이런 말 항상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도요. 접합점을 용접하는 것 외에는 일체화로 보기 어렵다. 즉, 요 얘기,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죠? 얘 우리 일체식에 무슨 식이에요? 어떻든요? 짜 맞추는 거에서 가구식이다. 이런 얘기, 가구식.
자, 이런 얘기 우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특징에 대한 얘기 봤고요. 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재료의 특성과 분류 있죠. 자, 우리 이 용어들, 이 용어 자체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지문에 나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그전에도 했습니다. 이 분필이 조금 뭔가 잘 안 써지네. 자, 우리 지금에서 자, 나오는 게, 자, 우리 탄성하고 소성, 그죠? 자, 얘가 두 개가 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전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연성. 자, 얘 두 개가 또 뭡니까? 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뭡니까? 그죠? 인성하고 치성. 자, 요 두가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다 아는 거죠? 자, 우리 탄성이라는 건 뭡니까? 외력을 제거하면은 어떻게 된다? 원상태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은 탄성 얘기하면 우리 그냥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 고무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쇠들이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겁니까? 쇠에 대한 거 배우는 겁니다. 쇠에서 이제 탄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성은 뭐냐 그러면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 얘기할 때 우리 뭐 얘기했다 그러면 엿가락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요 연성은 뭡니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성질. 쭉 그래서 잡아당겨서 이제 쭉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그러고요. 자, 얘도 전성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얇게 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얇게 펴지는 성질이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든 뭐 좀 이 비슷한 말이죠. 연성, 전성. 그래서 우리 세부치는요,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연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성, 전성. 그러니까 연성 나오면 항상 전성도 쫓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성은 우리 기본서 보면 질긴 성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긴 성질,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자, 우리 껌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근데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요 취성은 뭡니까? 취성은 깨지는 성질입니다. 깨지는 거를 취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성은 얘랑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깨지지 않는 성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성이다. 그러니까 질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용어들, 그죠? 우리 이런 것들 항상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전번에 했든지 모르지만 이런 특히 요거 탄성하고 소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뭐냐 이런 얘기 했었죠. 응력 변형률 선도. 응력 변형률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게 이제 기본서에 이런 거 그림도 놓고 그랬는데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했는데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응력을 일반적으로 시그마라고 놓습니다. 자, 우리 변형률을 입실론 이렇게 놓는데 자, 그래서 얘가 Y축이 응력이고요. 얘가 변형률 입실론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서 쇠붙이를 갖다가 쭉 잡아당기면은 쭉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구간까지 여기 구간 요게 비례한도, 탄성한도 여기까지가 탄성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고, 근데 무리하게 쭉 잡아당기면 쇠붙이도 그저 쭉 늘어나서 그냥 축 처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도 계속 잡아당기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나서부터는 이제 소성이죠. 그래서 상위 항복점. 자, 여기가 하위 항복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극한 강도점 또는 인장 강도점.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극한 강도, 여기가 탄성 구간이고요. 여기가 소성 구간이고 여기가 파괴 구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 응력 변형률 선도 자, 이런 걸 또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기본서에 지금 여기 123쪽에 자, 우리 양가로 1번의 재료의 특성에 대한 자, 이런 용어들 자, 우리 다 뭐 어렵지 않고 이런 용어들이 이제 지문에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형광의 표시법에서 자, 우리 형광이니까 형광이라는 게 뭐야? 어떤 모양을 가진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니은 형광 자, 우리 I형광, H형광. I형광하고 H형광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그림은, 자, 그냥 딱 봤을 때 얘는 H형광이라고 보면 됩니다. I형광은, 자,
요렇게 된 거죠. I 형광은 좀 요렇게 해서 조금 요렇게. 자, 요게 이제 요거를 갖다 날개, 그래서 얘를 이제 프렌지라 그러거든요. 프렌지라는 용어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외부라 그런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이런 게 I형이고 이 길이하고 이 높이 길이가 지금 그림과 같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는 H형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이해하라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우리 H형광이나 I형광이나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형광을 표시할 때요. H형광은 H자는 이렇게 돼 있고 I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H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표시하지 않고 다 이걸 눕혀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수치 표시할 때. H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H자는 돌린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H자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어떻게 얘만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자, 여기가 자, 요거 먼저 수치를 표시합니다. 높이를, 그러니까 요걸 그냥 A라고 놓자고요. 그다음 얘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표시합니다. 얘를 두 번째로 표시하고 세 번째로 표시하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얘 T1. 자, 그다음에 요게 뭐냐? 네 번째. 그래서 T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I형광인지 H형광인지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이 그림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씁니다. H형광이면 H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죠? H자를 이렇게 돌려서 했지만 H자 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H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A. 그죠? 그러니까 H자 쓰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A 그다음에 B의 수치를 놓고 그다음에 T1 그다음에 T2 이렇게 수치를 놓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도 있고요. 그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자, 124쪽에 보면 참고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해. 자, 그래서 이제 H자니까 이렇게 되고 I자면 여기다가 I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A는 뭐예요? 그래서 말로 얘는 높이 먼저. 자, 그 다음에 너비, 폭, 그 다음에 요 외부의 두께. 요 외부가 있죠. 자, 우리가 복부제라 그럽니다. 복부. 외부가 있죠. 우리 영어잖아요. 자, 그래서 외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용어 알아야 됩니다. 요쪽 부분을 뭐라 그런다? 외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우리말로 하면은 복부입니다. 복, 여기 복. 가운데, 그죠? 여기에 배. 그러니까 얘는 프렌치, 날개. 자, 그래서 얘는 프렌치. 그래서 얘 프렌치 외부. 자, 요 용어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시험은 옛날에는 설명도 나왔어요. 외부는 뭐뭐뭐다. 뭐 프렌치는 뭐뭐뭐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말도 써 있죠. 자, 우리 124쪽에 보면은요. 자, H라고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수직 높이. 수직이 뭐야? 수직이니까 자, 우리 뭡니까? 외부제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B에서 수평폭. 자, 얘는 프렌치폭. 자, 그 다음에 외부 두께. 외부 두께가 먼저입니다. 태완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는 I형, 얘는 H형. 자, 또 말하자면 H형은 어떻게 된다? 돌려서 90도 돌려서 모양을 표기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제 표시하는 것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참고로 저 위에 있는 그림들은 그냥 참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된 거. 요것도 한 번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해서 이제 2번에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한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제 구별하는 게 그 이제 기호로 해서 다 구별을 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요 SS가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언제입니까? 여기서 표시제 14회. 14회니까 지금 꽤 됐죠, 이제는. 자, 근데도 저는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나온 것 같아, 다 시험 문제가. 자, 그 SS가 뭐예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입니다. 자, 그래서 SS가 뭐냐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야? 스틸 스트럭처. 자,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지만은, 자, 요 SA, 그 다음에 SM. SM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틸 마린에서 용접 구조용 아변강제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얘도 쓰는데 최근에는 SWS라고 많이 씁니다. 책에는 이제 안 써놨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얘는 뭐야? 스틸 웰딩, 용접이 웰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틸 웰딩 스트럭처.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용접 구조용 아변강제.
그러니까 용접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얘는 뭐야? 일반 구조용이란 말이죠. 요거 SW. 얘는 S 마린. 마린이 뭐예요? 몰라도 되는 용어겠지. 그냥 해서 어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가 하나만 더 놓은 게 S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N은 스틸 U에서 건축 구조용. 자, 요것도 SN까지도. 자,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배우는 게 건축이잖아요. 지금 구조는 건축이란 말이죠. 설비는 기계, 전기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뭐 요 SN 정도까지 그래서 건축 구조용 아변강제. 그 이외에도 이게 표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또 이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요 정도만 제가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은 밀시트 있죠. 밀시트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요 21회 때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밀시트에서 요거 용어 나왔으니까 품질 보증서입니다. 밀시트가 뭐예요? 그러면 밀시트는 품질 보증서다. 자,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나온 것들은 자, 우리 항상 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은 뭐예요? 기출 문제는 다 꿰차야 됩니다. 나중에서는요. 그죠? 우리 시험 보기 가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제가 해주는 기출 문제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10% 이상은 나온단 말이죠. 또 아니면 유사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 정도 우리 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 요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기본서에 있으니까 철골 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니까 요 그죠? 최근에 22회 때 나온 지금 우리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거네요. 요번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커서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맞아요? 철골 구조가 가벼워요? 철근 콘크리트가 가벼워요? 철골 구조가 가볍습니다. 왜 가벼워요? 그러면 그냥 쉽게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자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철근 콘크리트 얼마예요? 우리 2.4톤. 그런 거 안 했나요? 아직은요? 나중에 그건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서는 철골 구조가 어떻게 된다?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가볍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자,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가벼우니까 그만큼 하중 적게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장경관 구조물이나 고충 구조물을 축소할 수 있다. 그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아주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공 정밀도가 요구돼서 공사 기간이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길다. 어느 게 길어요? 그 얘는 뭐야? 우리 왜 얘가 길잖아요. 왜 얘 뭐 들어가요? 물. 그죠? 맞죠? 물이 들어간단 말이죠. 물이 들어가니까 우리 하면서 기본이 얼마입니까? 4주 압축 강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그죠? 맞죠? 4주 압축 강도 콘크리트. 자, 그러니까 이 길고요. 그다음에 정밀도도 이 표현도 조금 뭐 그렇습니다. 정밀도가 이렇게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잘 조립만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도 그러고 해서 해설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면 시공 효율이 매우 높으며 효율이 좋은 거죠. 공사 기간이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어떻다? 짧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고열에 약해서 내화 설계에 의한 내화 피복을 해야 된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내화 피복. 그다음에 압축력에 대해서 좌구를 하기 쉽다. 그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여기 써 있는 이런 특징들 이런 걸로 해서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부터 지금 촥촥촥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철골의 공장 작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이거 막 순서 외우라 그랬습니다. 기사 시험에는 나옵니다. 근데 빼기는 그렇고 해서 그냥 이런 작업 순서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 맨 밑 그 박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은 녹막이 칠 있죠. 자, 얘 녹막이 칠. 네, 그죠?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부식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막이 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제 2번에 보면 그래서 녹막이 칠만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되는데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분 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죠? 쇠는 부식이 되니까 녹막이 칠을 하는데 이런 부분 콘크리트에 밀착되거나 매입되는 부분 왜요? 콘크리트가 감싸줘 갖고 뭡니까? 그죠? 부식되는 걸 방지해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칠을 하면, 페인트를 칠하면은, 자, 이게 쇠붙입니다. 자, 철골이에요. 너는 철근이에요. 자, 콘크리트 이렇게 되면은 여기, 그죠? 녹막이 칠,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부착력이 떨어진다고요.
없는 거에 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도요. 조립에 의해서 맞닿는데 조립해서 맞닿는 이런 부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용접부도요. 용접부 100mm 이내. 자, 이런데. 자,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한 지문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4번 뭐예요?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 이제 조금 있으면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를 배우는데, 자, 그래서 걔는 마찰로 접합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접합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다? 농막이칠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도 읽어보면 그냥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자, 농막이 칠. 자, 이제 제목을 농막이 칠이라 그랬는데 자, 농막이 칠이라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게 뭡니까? 쉽게 도장공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제 아직은 안 배우고 이제 가면은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페인트 칠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여기 작업 중지 사항인데 자, 동그라미 1번도 얘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나왔고요. 자, 그래서 또 나왔고 앞으로는 이 수치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우면 잊어버리니까 그냥 보고 가는 겁니다. 도장 공사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지할 때 그 조건에서 자, 요 1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거 5도씨 미만입니다. 자, 요거 5도씨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 4, 5예요. 43도씨 이상.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울 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요. 습도가 얼마야? 85% 이상. 자, 요거. 이제 요건 지금은 여기만 하지만은 이제 요 온도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이제 우리 배우다 보면 또 있어요. 지금은 요것만 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가루하고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또 90%라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요건 참고. 자, 그래서 85%를 초과. 아,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게 이제 자, 뭐야? 지금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이게 실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하 이래도 막 이게 막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죠? 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규정이. 근데 어떻든 자, 여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는 쓰지만은 너무 이런 거에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해줘요. 이거는 반드시 미만이어야 된다. 뭐 이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 건 내가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뭐 그냥 그렇고요. 4번도 그냥 뭐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철골 구조의 이제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해서 이제 우리 철골 구조를 갖다가 자, 우리 이제 얘 접합을 자, 철골 접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합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큰 뜻도 리벳 접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볼트 접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용접 접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본서에서는 내가 뺐습니다. 핀 접합.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철골 구조에서 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조립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립하는 걸 접합이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렇게 네 가지 쓴 거는 자, 요걸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얘는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접합을 하면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접합을 하면은 얘는요. 핀을 꼽았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정을 하지 않고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회전하는데 핀 이렇게 껴서 그러면 이게 회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접합인데도 자, 이렇게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먼저 요렇게 또 나눕니다. 얘에서 얘 세 가지의 자, 우리 핀 접합은 지금 요거만 알면 됩니다. 회전한다라는 거 뭐 다 아는 건데 책에서도 빼버렸어요. 나오지도 않고 혹시 나온다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여기서 핸들링을 하는데 요 세 개에서 제가 요거하고 지금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요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면 결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용어
단면 결손이라는 거는 자 우리 리벳이나 볼트는 어떻게 됩니까? 리벳 체결하고 볼트를 접합하기 위해서 부재, 판재를 갖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죠? 맞아? 구멍을 뚫어서 하고요. 용접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 개 대고서 용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멍이 있는 거. 자, 그래서 단면 결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멍이 있고 자, 얘 있는 거고요. 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맞죠? 자, 그리고 접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그래서 요 말을 구멍이 있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단면결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면결손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멍을 해서 한다. 단면결손이 없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구멍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단면결손이라는 용어. 자, 뭐예요? 구멍이 이 조립할 때 구멍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단면결손. 자, 어느 게 튼튼합니까? 구멍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냥 우리 그죠? 일반적으로 얘가 더 튼튼하다라는 거죠. 구멍이 있으면 어떻든 그죠? 여기 들어가면서 약간 그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유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얘가 그래서 용접이 튼튼하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단면결손이 없는 게 튼튼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용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용어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각종 조합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도 개요 이런 것들도 있죠. 롤라 지점, 핀 지점, 강 접합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셔도 됩니다. 옛날에 그 진하게 했는데 혹시 뭐 심화 과정에서 내가 또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읽어봐도 뻔한 얘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7쪽에 보면 이제 리벳 접합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자, 근데 리벳 접합은요, 우리 쪽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기사 시험에도 별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근데 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리벳 작업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버스니 뭐 어떤 뭐 이런 구조물이고 이런데 리벳 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얘가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을 하는데 사람도 혼자서는 못 한단 말이죠. 사람도 많이 들고 이래갖고 또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 안 나왔어요, 한 번도요. 그래서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그래서 그렇잖아요, 또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적인 거 이런 말 단면결손이 없다 이런 얘기든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리벳의 장단점 정도 이런 거는 조금 보고 가는 것도 좋으면서 자 어쨌든 우리 리벳 접합이니까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 그냥 이거 작업을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리베팅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베팅 또는 뭐 리벳 입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리베팅 하는 거에서 자 지금 이제 이거 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판재를 갖다가 우리 리벳 작업을 할 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뭘 내는 거예요? 여기요? 구멍을 낸단 말이죠. 그죠?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다 리벳을 끼고요. 이제 리벳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둥근 머리 리벳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다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죠? 얘가 둥근 머리 리벳을 끼고 여기다 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냥 똑같으면 안 되니까 여기 요런 모양이 됩니다.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받침대라 그럽니다. 받침대. 자, 영어로 해서 영어로는 홀다라고 그럽니다.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고서 이제 쾅 위에서 때리는 겁니다. 때리니까 여기 이제 똑같은 요런 모양 만들기 위해서 요런 모양이죠. 얘를 갖다 받침대. 그래서 얘는 스냅이라고 그럽니다. 스냅이라는 모양을 만들고 자, 요 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한다 그래서 우리 해머라고 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쾅 때려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요런 모양.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여기는 또 이제 쾅 때리면서 여기 구멍에 꽉 맞게끔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리베팅 작업이다. 그죠?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장단점 보면은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그냥 기역, 니은 그냥 읽어보면 쉽고요. 디귿에 보면 전단접합이라고 돼 있죠. 이 전단이 뭐예요? 우리 전단력.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또 얘기지만은 자,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얘가 축방향입니다. 축방향의 무슨 방향?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 뭐라 그래요? 전단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 접합 그러면 자 우리 이 힘이 저 어떤 힘이 받는 거 이 힘이잖아요, 그죠? 이게 리벳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이게 그죠? 축 방향에 이런 힘에 이거에 의해서 뭐 부러지든지 어떤 이런 힘이 받는 거라는 거죠. 이런 힘도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힘이 주로 받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거에 의해서 리벳이 뭐 변형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전단 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단 접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리벳이나 볼트도 마찬가지인데 체결을 할 때 하나만 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위에서 예를 봤습니다. 자, 이런 부재하고 자, 이런 부재를 갖다가 자, 지금 여기 리베팅을 했습니다. 리베팅 하나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튼튼하지가 않고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만 하면은 수직하중이나 자, 수평하중에는 견딥니다. 근데 회전은 이게 돌리면은 그죠? 그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은 항상 2개 이상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회전을 하지 않는다. 수직 수평에는 저항을 하는데 그다음에 회전은 허용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접합은 전단력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뻗팅기는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보면은 자 우리 2번에서 뭐 이제 단점에 보면 여기 기억에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단면 결선이 있다고 돼 있죠. 요 용어 요런 용어들. 단면 결선. 그게 뭐야? 구멍 뚫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든 여기서 응력 전달이 불리하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자, 이런 거 또 있습니다. 리을에서 보면은 리벳의 리벳을, 이게 가짜가 빠졌네. 가열함으로. 그죠? 왜 이게 빠졌네? 지금 보이네요. 그죠? 리벳을 가열함으로. 자,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얘를 갖다가 열로 해서 가열해서 쓰는데, 자, 여긴 기본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요. 자, 우리 그러니까, 냉간, 또 우리 뭐라 그랬죠? 상온에서 가공을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열간 가공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은 그냥 이 냉간, 그냥 상온에서 그냥 리베팅 해요. 근데 두꺼우고 큰 것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열로 하는 것만, 자, 자, 그래서 그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벳의 종류의 이 둥근 머리 여러 개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둥근 머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은 128쪽에 보면은 리벳 접합 시 자, 주의사항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 그 3번에 보면 pit이 나와 있죠? pit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23에 요번에 나왔다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자 근데 얘가 이제 볼트에서 나왔습니다. 볼트에서. 근데 pit이 여기. 자, pit이라는 게 우리 뭐예요? 어떤 그죠? 자, 조립을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pit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pit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냥 이런 거고요. 근데 하나만 이 게이지라는 거. 자, 여기도 내 그림도 다 빼놨네. 자, 게이지는 뭐냐면 부재의 축방향에서 리벳 그냥 보지 마십시다. 그냥 여기서 리벳만 피치만 보자. 여기 있는 용어 몰라도 되면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 요 정도만 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피치라는 거는 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리벳 접합 시 주의 사항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열해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읽어보시고 2번 보면은요. 리벳 홀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내가 써준 거 받침대 그 다음에 위에 스냅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조 리베터 뉴매틱 해머 뭐 이런 걸로 해서 타격을 해서 리벳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보면은요. 구조상 중요한 접합부에는 몇 개요? 2개 이상. 이 얘기 조금 전에 한 게 뭐예요? 그죠? 하나만 하면 회전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2개 이상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6번 한번 보자고요. 리벳 작업 후 불량 리벳의 유무를 검사해서 불량 리벳은 어떻게 리벳했을 때 불량이 됐다. 이 리베팅 했는데 불량이 됐다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잘라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수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리가 안 됩니다. 수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떻게 했나 그냥 잘라 버리는 겁니다. 드릴이나 리벳 커터, 치핑 해머를 이용해서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 정도. 저 책에도 그러니까 안 나온 거잖아요. 뭐 그냥 요 정도. 이게 리벳 접합. 리벳 접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단면 결선, 전단 접합이다. 뭐 이런 내용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자 이제 볼트 접합입니다.
자, 볼트에는 이제 우리가 자, 볼트에서 자, 여기다 자, 우리 볼트는요. 우리 그냥 보통 볼트. 접합이 있고 고장력 또는 고력.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기본서에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 보통 볼트는 우리 그냥 이런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규모 있죠. 힘만 받고 그냥 이렇게 체결만 하는 데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구조물이나 그러니까 하중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 데는 다 뭐예요? 얘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시험 문제 나오지가 않는 거고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고장력 볼트는 여러 번 나왔고 지금 이제 계속 나오면서도 지문 하나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장력 볼트. 그냥 결론부터 얘 먼저 얘 했는데 먼저 얘가 뭐야? 마찰 접합입니다. 자, 요 말이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아까 자, 또 녹막이 칠예 그저 아까 얘기했죠. 고장력 볼트는 그저 고장력 볼트에 마찰 그 접합하는 급여는 어떻게 된다?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 말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볼트 이제 있으니까 그냥 한 번은 그래도 읽어보자라는 거죠. 자, 보통 볼트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보면 볼트와 부재 간의 뭐야? 조임력에 의해서. 이 조임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냐면 볼트와 너트의 그 나사산이 있죠. 그 나사산의 힘에 의해서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고개 한 장을 기본서를 넘겨서 보면은요. 131쪽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좀 보자고요. 자,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볼트 접합에 대한 거 자, 이런 판하고 자, 이런 판을 갖다가 자, 우리 볼트로 접합한다. 얘도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구멍 뚫으면 단면 결선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볼트를 끼웠습니다. 너무 길게 그렸나? 자, 이렇게 생긴 게, 자, 얘가 볼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볼트 끼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얘 회전하는 거 방지하고 보는 거에 있어서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끼우죠. 요게 뭡니까? 와샤. 그죠? 와샤 우리 끼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자, 얘가 뭡니까? 너트잖아요. 그죠? 우리 볼트 접합은 볼트하고 너트로 해서 체결하는 거예요. 체결하면서 자, 우리 그죠? 여기에 나사산이 다 나 있는 거죠. 그죠? 나사산이 볼트에는 순나사. 자, 얘는 판재에는 암나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아니, 이거 그냥 나사산입니다. 얘 지금 너트가 암나사죠.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자꾸 오늘 내가 너무 깊은 거나 좀, 막 이렇게 부가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많이 있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이는데, 자, 요 고림에 보면은 지금 요 보통 볼트는 뭐라 그랬어요? 조임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사산의 요 얘기입니다. 나사산의 요. 자, 요런 힘. 나사산과 나사산의 무슨 힘? 조임력에서 그림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사산 간의 그 있죠? 힘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 그게 보통 볼트라는 거죠. 자, 얘에 비해서 자, 고장력 볼트는 자, 그러니까 고장력, 그러니까 볼트나 너트가 강력한 겁니다. 특히 얘가 볼트가 강력한 거야. 강력하면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조여주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조여줘서 자, 부재와 부재 간에 뭐예요?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마찰력. 그러니까 자, 이 볼트로 꽉 재이니까 지금 그냥 쉽게 보통 볼트는 이 볼트의 힘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볼트. 근데 얘는 볼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장력 볼트는 뭐예요? 얘 판재와 판재의 이 힘, 마찰력.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됐죠? 이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기본서에 자, 우리 130쪽에 자, 보면은요. 맨 위에 보자고요. 양가로 2번에 고력 볼트 또는 뭐라 그랬어요? 고장력 볼트, HTB 이렇게 돼서 고장력 볼트 접합은 고장력 육박 볼트, 육각 너트 및 평와사로
구성되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 뭐라 했어요? 강도가 큰 볼트를 갖다가 강한 힘으로 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제 간의 뭐에 의해서? 마찰력이 이 얘기하려고 내가 책에 있지만 여기 썼지만 또 얘기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 마찰력. 자, 얘는 뭐예요? 그냥 나사산 간의 조임력인데 마찰력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꽉 누르니까 이 힘으로 힘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튼튼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도 그 다음 쪽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그림으로 자,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전장으로 다시 오자고요. 보통 볼트 그래도 조금 더 보고 가자. 보통 볼트 조임력이라고 돼 있고요. 자, 129쪽에 보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장단점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우리 C번에 보면은 장점에 전단접합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뭐야? 아까 전단력 어디 써 있습니까? 그죠? 얘 얘기해서, 자, 우리 얘도 리벳 접합도 전단 접합이라고 그랬고, 얘도 뭐예요? 보통 볼트도 무슨 접합이라고요? 전단 접합이단 말이야. 지금 얘기한 얘하고 얘의 힘에 얘 전단력 이거잖아. 이거에 이 힘이니까 전단력이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표현한 게 나사산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이해를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도 보면 단점에서도 또 나오죠. 단면 결선. 자, 이거에 의해서 응력 전달이 이렇게 불리하다. 그 다음에 B번도요. 우리 보통 볼트는요. 자, 우리 외부의 진동이나 충격 이런 거에 하면 우리 풀리잖아요, 이게. 그죠? 풀린단 말이죠. 그런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보통 볼트 사용 범위. 그냥 이런 간단한 데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동, 충격, 반복 응력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우리 기사 시험에는 요 니은 지문이 나와요. 기사 시험에는. 우리 쪽엔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처마 높이 9m 초과 스팬 이런 거 초과하는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야? 이게 수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데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자, 이런 거. 디귿 같은 경우도 기사 시험에는 지문에 있어요. 볼트 구멍 지름은 볼트 지름보다 어떻게 된다? 0.5 정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 자, 그러면서 자, 그 밑에 이제 그림이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또 토크 전단용은 조금 이따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겨서 자, 보통 볼트 그냥 봤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요? 조임력에 의하고 무슨 거다? 전단 접합이다. 그다음에 단면 결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양가로 2번에 보면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 자, 마찰력에 의해서 힘이 전달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장단점은 반드시 여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마찰 접합이다라는 거예요. 자, 얘 두 개는, 얘는 뭐라 그랬어요? 보통은 전단 접합이에요. 자, 요거, 그러니까 얘랑 반대, 이게 전단 접합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마찰 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자, 두 번째 지문에서도 보면은, 접합부의 강성이 높아서 변형이 없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튼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데 있죠. 우리, 이제, 볼트 접합한 거 보면 다 뭐예요? 그냥 고장력이라고 보면 돼요. 또, 근데 우리 자동차 타이어에 거기 볼트 너트 박죠? 그런 것도 다 고장력 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번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볼트 접합에 비해서, 볼트 접합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보통 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 응력에 강하다. 자, 이 얘기. 자, 이 얘기하면서 그 가로 얘기해서 지금 얘에 대한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로 강도 또는 피로 한도라고 그럽니다. 얘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로 한도라는 얘기. 자, 요 피로. 영어로는 fatigue라 그러는데 이 피로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거에면은 이 반복 하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 하중에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이는 그죠? 이렇게 이런 하중을 받는단 말이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반복 하중입니다. 이 반복 하중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재들은요. 멍이 들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멍이 든다고 제가 표현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복 하중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를 피로 파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 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계에서 이제 무지하게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자동차잖아. 자동차 그 부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요 말을 그래서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도. 있는 정도를 자, 정도 또는 한도라고 표현 그냥 다 써자. 자, 이거를 갖다가 필요 한도라는 거예요. 또는 필요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제 지금 이 얘기 됐죠, 지금? 그러니까 뭐야? 이 고장력 볼트는요. 반복 하중도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야. 전혀 굿이라는 거예요, 굿. 됐죠? 필요 한도가 좋다. 필요 강도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뭐예요?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얘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풀리지도 않아요, 너트도. 자, 우리 지금 보통 볼트는 이게 풀린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얘는 안 풀려요. 안 풀리고 안 부러져.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건 비싸죠. 그렇지만 이해 쓰는 거야. 다 이해 쓰는 겁니다. 하중을 많이 받는 데는 뭐 기계니, 건축이니, 뭐 우리 이런 구조물인데 다 못 쓰는 거다? 고장력. 고장력 볼트 그냥 첫 번째 뭐? 마찰 접합이다. 왜? 마찰 접합. 이걸로 눌러주니까 볼트는 부러질 거기에 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주 쉽게 얘기해서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요 D번도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땐 좋은 지번입니다. 고력 볼트의 전달 능력이나 판재의 지압 능력. 전달 능력. 지압 능력.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전달 능력. 전단 접합. 지금 얘기한 전단력. 그죠? 이거잖아요. 지금 얘 고력 볼트 했습니다. 무슨 힘만 있다 그랬어요, 지금? 마찰만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힘이야? 전단력이잖아요. 전단력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이야. 마찰 접합이라는 걸 갖다. 얘는 근데 용어를 이제 알았고요. 지압 능력은 뭐냐 하면 판재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든가 또는 밀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력, 인장력이야. 판재의 압축력, 인장력을 갖다가 압축력이나 인장력을 갖다가 지압 능력이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데 왜? 마찰 접합이니까. 무슨 힘만? 이 힘만 작용하니까. 이 힘, 전단력, 볼트의 전단력, 판재의 압축력이나 인장력, 그걸 지압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F번 이런 거, 그죠? 읽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같은 거, 또 이제 우리 비싸다는 거고, B번 여기도 나오죠? 어떻든 간에 단면 결손이 얘도 있단 말이죠. 구멍이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2번에 보면 고력 볼트 접합의 종류 있죠? 여기서 제가 기억에 뭐라 그랬어요? 마찰 접합했죠? B번, C번은 몰라도 돼요. 그냥 눈 거야. 이런 힘도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읽어보지도 마세요. 근데 책에는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뭐다? 고력 볼트는 뭐라고요? 마찰 접합이다. 그럼 끝.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설명을 쭉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읽어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읽어보면 괜히 헷갈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요, 고력 볼트의 그 조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여기 옆에도 써 있죠. 자, 기억번. 자, 예를 들는데 고력 볼트는 볼트의 머리미가 너트에 한 장씩을 끼죠. 와샤 끼는 거예요. 와샤 몇 장 들어가요?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2장 들어갑니다. 2장 들어가서 끼우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거에 두 번째 얘 나왔던 거 토크 렌치, 임팩트 렌치. 이거 말고 다른 용어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야? 토크. 우리 자동차 우리 타이어 갈아봤죠? 두르륵 두르륵 하는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 쪽에 그림도 있네요. 사진도 있네요. 사진이 있네. 내가 있는 거. 자, 얘를 토크 렌치, 임팩트 렌치라고 그러고요. 자, 니은도 알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확 조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80% 정도, 70에서 80% 정도 예비 조임을 하고 2차 때
확 조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조인다. 자, 이거는 뭡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중앙으로 한다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거니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중앙서부터 주변으로 해서 맞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도 그냥 있죠. 볼트를 조이는 경우는 너트를 조이는 경우보다 토크를 크게 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뭘로 조이는 거예요? 너트로 해서 조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느 상황에 의해서 반대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상황에 의해서 얘를 갖다 이게 돌려서 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때 그 작업 상황에 따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크를 좀 더 크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미음번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 놓은 건데, 자, 그래서 보면은 미음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토크렌치, 지금 토크렌치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토크렌치와 충력계의 정밀도는 요 3%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3% 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비읍번도 볼트의 조임은 설계 볼트 장력의 10% 증가시켜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꽤 된 거죠, 우리 피쌤? 그러네. 자, 우리 요 핵심 지문도 중요한 말인데요. 아직 여기 안 끝났습니다. 좀 더 해야 되겠네, 고장력. 그래서 자, 근데 첫 번째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죠? 너무 또 빡빡하게 가면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오겠습니다.